네, 고려사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거의 없죠. 네, 소형주 종목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소형주 보고 있죠. 네. 근데 뭐 시장에서 주목받긴 해서. 네, 오늘은 고가로 13.10%까지 상승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올라갔다 빠졌죠. 마이너스 1.2하나. 뭐 어제부터 좀 소형주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데 소형주가 원래 좀 이래요. 흐름 자체가 올라갔다가 이게 잔파동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거 봅시다. 우선 뭐 하는 회사인지. 네, 고려산업은 배합사료. 이게 배합사료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볼까요? 이게 용어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아시긴 하겠지만, 네, 가축용 배합사료는 다양한 원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축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가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가축이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사료입니다. 단순한 곡물 사료와 달리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생산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배합 사료입니다. 근데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곡물 사료와 달리 가축용 배합 사료는 단백질도 들어가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런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가축용 배합 사료를 만드는 거죠. 배합 사료가 필요한 이유 자연의 자연 상태의 사료는 영양에 불균형적이다. 자연 상태의 사료는 영양에 불균형적이다. 균형 잡힌 영양 제공. 가축의 성장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다. 맞춤형 설계 가능. 가축의 면역력 강화 및 질병 예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이제 배합 사료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소화 효율 증가. 적은 사료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 배합 사료는 주로 에너지원, 단백질원, 미네랄 및 비타민, 첨가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 야,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 배합 사료에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건 이제 좀 중요합니다. 배합 사료의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이죠. 근데 요거 보시려면 주요 원료가 옥수수, 밀, 보리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네, 단백질, 성장 및 근육 형성. 인간하고 똑같죠, 동물도. 대두박, 어분, 해바라기박, 지방, 추가 에너지원, 동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미네랄, 뼈 건강 및 생리 작용 조절, 칼슘, 인, 나트륨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배합사료인 거죠. 비타민, 첨가제, 곡물 원료, 옥수수, 보리, 대두박, 어분, 단백질 공급, 미네랄, 비타민, 가축의 성장과 면역력 강화. 그래가지고 가축별 배합사료의 종류,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그 맞게 이렇게 배합사료를 만듭니다. 그 동물에 맞게끔. 그래서 배합사료의 생산 과정. 배합사료는 원료 조달, 혼합, 가공, 포장, 유통. 우선은 원료 수급. 옥수수, 대두박, 밀, 미네랄, 비타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목이라든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계세요. 이거 약간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옥수수 원료 수급, 옥수수, 대두박, 밀, 미네랄, 비타민, 수입. 여기서 미국 나오죠. 미국에서 수입, 남미.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건데 그 최근에 중국에서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이런 이제 원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 거잖아. 고려산업이. 분쇄 및 혼합. 예. 우선은 원료 수급을 한 다음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원료겠죠. 그다음에 뭐 분쇄 및 혼합은 공장에서 하겠지. 사료의 균일한 혼합을 위해 곡물을 분쇄한다. 정확한 배합 비율 혼합, 가공, 펠렛 사료, 압축하여 덩어리 형태, 가축이 쉽게 섭취하도록. 예, 그리고 이거 분말 사료는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든다. 포장 및 저장, 가축별 맞춤 포장,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 그리고 유통 및 공급, 축산 농가로 공급한다. 유통기한 내 품질 유지 필수. 펠렛형은 압축된 알갱이 형태, 돼지, 닭, 소, 분말형도 있고 클럼블형, 작은 조각 형태, 액상형도 있고. 여기 보시다면 이게 다 돼지라든지 닭, 소 이런 가축들이 먹는 거죠. 식사하면서. 어린 가축, 산란계, 뭐 돼지, 젖소. 예, 배합 사료의 시장 및 전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 산업은 전체 시장 점유율 중에서 2.5%로 그렇게까지 많이 차지하지 않았죠. 그래도 2.5%. 농협이 30.7%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배합 사료의 산업 전망, 육류 소비 증가, 뭐 이럴 때 곡물 가격 변동성. 요새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물가라고 한다면 또 이런 원료 같은 거, 곡물 가격도 올라갈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배합사료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원료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매출도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원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유가가 134달러까지 올라갔을 때였어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였죠? 전기차였잖아요. 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도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그 이슈를 해가지고 원자재, 원료, 이런 배합사료, 곡물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 회사의 그 주가가 봐봐요. 어떤 타이밍이 오게 되면 쭉 올라가 버려요. 2017년에 한번 쭉 올랐고, 요때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뭐 에그 인플레이션 그런 거 막 있었잖아요. 계란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뿅뿅뿅 날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이제 그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고려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배합 사료를 보실 적에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경제를 아시면은 많이 도움되실 건데요. 이거 한번 이제 갑자기 상승했을 때 볼까요? 체크해 볼까? 이게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잠깐 몇 프로 올라간 거야? 잠깐만 확대 좀 해봅시다. 여기서 올라갈 때가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잘 움직이지 않다가도 이게 2017년 정도에 올라갔거든요. 몇 개월? 약 250% 정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뾰비뿅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도 또 빵 치면서 올라갔죠. 요 때는 약 350% 정도 상승했네. 와, 근데 여기가 250%, 여기가 350%. 예, 엄청나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고려 산업 자체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배합 사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게 성장하는 영역이 아니죠. 뭐 그냥 유지하는 정도겠죠. 예, 그래서 뭐 고려 산업이라는 물론 이제 뭐 고려 산업이 뭐 다른 산업 쪽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런 배업 사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관점을 보시게 되면은 고려 산업을 한번 주목해 볼 수도 있긴 하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시적이나마라도.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오늘도 뾰로롱 한 13% 올라갔다 다시 빠지긴 했죠. 왜냐면 그게 뭐 약간 일시적인 테마적으로 보았을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진짜 원자재 가격이 좀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고려 산업의 종목이 뭐 예전에 이렇게 300% 날라갔듯이 200% 날라갔듯이 그렇게 한번 좀 날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경제를 좀 약간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려 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죠. 왜냐면 평상시에는 근데 이 평상시에도 변동성 크네. 만약에 이렇게 하락했게 이렇게 해도 여기 크다 야. 야 근데 이 종목 크다? 300%다? 야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야 이거 깜놀이네. 이거 우습게 볼 종목이 아니구나. 야 돈 벌기 딱 좋겠네. 야 300%야 여기가 200%였는데 여기도 300%자. 야 어마어마하네. 야, 고려산업 끼깔난데요? 예, 끼깔난 종목이네. 와우, 돈 벌기 너무 좋은. 돈 버는 데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네. 그 대신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줄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분석하시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거 경제 좀 많이 나는 경제 많이 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한다면은 접근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축용 배합사료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여 가축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사료. 주 원료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옥수수, 대두박, 미네랄, 비타민이며 대부분 수입 원료이다. 그러니까 수입 원료잖아.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축용 배합사료 요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하셨겠죠? 우선 요 용어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볼게요. 네, 고려산업은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식육, 유통 및 임대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부문이 전체 매출의 96%를 차지하며 주요 원료는 수입을 통해 조달합니다. 그쵸? 대부분 수입이겠죠, 원료는. 네, 보시게 되면 사업 부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료 부문이 96%, 기타 사업 부문이 뭐 임대업, 식육, 유통, 농산물 수탁 판매. 근데 여기는 4%밖에 안 돼. 여기가 이제 사료 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가축용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 기업이죠. 여기 보시는 매출 비중이 95.2%, 나머지가 있고, 양돈 사료 추구 그러니까 가축용 양돈 추구 양계 돼지 소 닭 국제 곡물가 가격 변동은 국제 곡물가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옥수수 대두박 가격 이런 거 원료 원자재 원재료 가격 변동 이런 거 옥수수 공장은 대구에 공장 있고 창녕 공장도 있고 2023년 9월 부산 공장 폐쇄로 창녕 공장에 추가 생산하고 있다. 양계 사료 25%, 양돈 사료 32%, 추구 사료 35%. 되게 균형 잡히게 되어 있다. 매출액 비율 나오는 거예요. 양돈 부문
흑돼지 전용 사료, 추구 부분 비육소 전용 사료, 섬유질 배합 사료.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네, 주가가 움직이긴 하겠죠. 네, 고려산업은 배합사료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하여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뭐 고려 산업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아까 그 차트 보셨잖아요. 뿅. 예. 오늘 움직였죠. 고가로는 13.10%. 예. 근데 아까 올라갔다가 매도세에서 빠진 거죠. 요거는 근데 그래도 이건 있네요. 예. 올라갔다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캔들은 좀 거래량이 동반되긴 했는데 예, 이런 건 있고. 그럼 왜 오늘 올라갔을까? 예, 왜 올라갔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볼 까 있죠. 네, 우선 요거 오늘 올라간 모멘텀 요거 예전에 근데 이럴 때도 올라가더라고요. 2000 요 내용은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8일자 내용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한미의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고려산업을 비롯한 관련 농산물 및 사료 관련주가 상승했다.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했다. 오히려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근데 오히려 여기는 고려산업은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어차피 원자재, 원재료를 수입을 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입을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고려산업은 오히려 올라가. 주가가. 이런 이제 그래서 고려 사업 여기 써 있네. 네, 고려산업의 사업 모델. 고려산업은 가축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며 원료로 미국, 브라질산 옥수수 및 대두박을 수입하고 있다.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변동성 속에서도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우크라이나가 곡물 곡창지대잖아요. 또 거기 러시아 우크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또 그걸로 또 주가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약간 테마성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미 FTA 이런 농산물 제협상 이런 것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슈도 있었죠.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 예, 이거 오늘 소식 나왔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장갑금 회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그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또 이야기 나오면 또 관련된 이 고려산업 종목의 주가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겨랑가 폭등, 그다음에 이것 있네. 오늘 이제 이게 재료가 붙은 게 뭐였냐면,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 있잖아요. 미국의 계란가 폭등, 그다음에 뭐 중국의 보복 관세,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여기 써 있네. 최근 미국에서 계란값이 급등하고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관련 농산물 및 사료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올라간 거예요, 오전에. 근데 이쪽 종목들이 대부분 소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KSPD는 뭐 12% 올라갔을 거, 미래생명자원은 11%, 고려산업이 7% 정도, 아까 더 올라갔죠, 13%인가? 한일사료도 올라갔고, 체리브로, 마니커 이쪽 관련된 종목이 상승해줬다. KCPD도 배합사료 생산, 뭐 결항 구매 이런 거 해가지고 원재료, 원자재 이런 이쪽에 인플레이션, 물가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관련 그래서 오늘 이쪽이 움직였어요.
그 대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워낙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좀 올라갔다 빠지고 약간 테마스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종목에 좀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려면 뭐 일시적으로 뭐, 근데 그건 솔직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만약에 이런 종목에 좀 접근하시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하나 여기 나오는 이런 이벤트, 중국의 보복가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암시적인 내용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경제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면서 농축산물 가격들이 막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뭐 고려산업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 이 고려산업 종목이 이게 우습게 볼 종목이 아니에요. 제 얼굴. 이 종목이 우습게 볼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보셨잖아. 변동성이 이게 되게 우습게 볼 종목이 아닌 게, 변동성이 200%잖아요. 200%. 뭐 200%가 누구 집에 이름도 아니고, 그쵸?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경제를 좀 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꼭 200%가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움직이게 되면 크게 움직인다는 거지. 2, 300%막 움직이니까. 여하튼 간에 그런 좀 매력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무는 좀 살펴봤는데, 재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재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보실 영역은 있어요. 왜냐면 뭐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지, 뭐 재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재무가 뭐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분기에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재무는 지속적으로 체크할 때 되면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뭐 분기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재무는 관점의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뭐 단 몇 시간에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라는 것은 체크할 게 엄청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를 아시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여하튼 간에 여기 보니까는 최근에 나온 거에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그래도 매출액은 뭐 마이너스 3.6%좀 약간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증가했죠. 그래서 배합사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 회사가 아마 잠깐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고려산업 재무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4.64%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높진 않죠. 1.27%. 부채가 62%, 자본이 37% 정도. 자본잉여금이 그러니까 좀 나쁘진 않은데, 이 회사가 좀 약간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현금 흐름표는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라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한 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라는 게 높아지면서 얘기하시면 꾸준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수 없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매입 채무 때문에, 이거 매입 채무 나간 것 때문에 이게 좀 마이너스 나온 거 있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다음 분기 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고려산업 이거 분석하려면 시간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너무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선 요 정도 이야기하죠. 예, 고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종목 분석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예, 거의 평생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시간 걸린다고. 네, 그러면 고려 산업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그 경제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변동성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 요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변동성 크니까. 어차피 주식이란 것이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 고려산업.